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부동산에 많은 변화를 야구했던 6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금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거래 절벽들이 더욱더 심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관점들도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라면 야, 이거 조금만 더 관망을 해보자라는 식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집 주인들이라고 한다면은 특히 다주택자라고 했을 때는 이거 팔아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단 버텨보자 라거나 혹은 증여를 하는 형태로 이제까지 진행이 되었고 또 이것들이 조금 더 본격화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러한 사안들이 전체적으로 거래 절벽이 나타날 것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 수가 있을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카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곤 했었는데 매날 이제 비슷비슷한 형식의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한번 다뤄볼 거냐면, 자, 이런 상황에서 신축 분양을 받는 게 맞는 것인가 혹은 조금 관망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러한 두 가지 사안 중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 카페를 통해서도 VS 콘텐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최근에 청약 발표가 되었던 축전력 A리넷들, 이것을 이제 분양받는 게 나을 것인가 그리고 관망하는 게 나을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전력 A리넷들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관망하자라고 말하는 의견도 반 이상이 되어버렸으니까 각자의 입장을 한번 대변해 보자면, 그래도 축전력 인근이라고 하면 비수성구에 있어서 가장 선호되는 입지이다 보니까 이런 곳에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라면은 일단 고하는 게 맞다. 그리고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저렴하게 나왔다. 이런 입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특히 이제 관망해보자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주변에 분양 물량들이 조금 많으니까 입주 시기에는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도 심리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이 축전력 A리넷들이 아니고 다른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관망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이 부동산 카페의 특성상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입장이 많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망해보자라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심리가 많이 죽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 가족이었으면 저는 무조건 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청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청약 시장이 가면 갈수록 무주택자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에도 해당 거주지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만 들어올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더더욱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원하는 청약 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쟁률이 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무작정의 기다림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1주택으로 넘어가는, 결국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성공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 그 어떤 리스크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자산을 까먹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 어떤 것을 사게 돼서 혹시나 까먹으면 그건 더 큰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하게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매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분양권 시장에 있어서도 너무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프리미엄 적게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혹은 무피를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찾아볼 수도 있는 거겠죠. 낱말을 들은 채 우리가 휩쓸려 버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떠한 성공도 찾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느냐, 이런 기준을 잘 세워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세워두려고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어떤 아파트 단지든 혹은 청약 단지이든 내가 실제로 덤벼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실제로 뭐 내가 구매를 하느냐 혹은 당첨이 되느냐를 떠나가지고 정말 확실한 것들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더 좋은 조건이 나왔을 때 이 정도면은 나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확신을 갖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너무 이분법적인 것들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하냐 안 하냐는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안 하는 것은 나의 자산 사항을 혹은 돈의 가치를 갈수록 까먹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고 또 실제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불인이 분들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도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많이 물어보는 게 일단 첫 번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